자, 앞에 화면 볼게요. 보드 분리하는 거, 게시판 종류 분리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얘한테 파라미터 세팅할 거예요. 우리가 보드 아이디를 노티스는 1로 해놨고 2는 프리라고 해놨으니까 이렇게 일단 어이구 잠시만요. 제자리가 이 선을 잘못 건드리면 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이거는 괜찮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과 2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1, 2 파라미터 넘겨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 녀석들을 이제 USR 컨트롤러에서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받아줘야겠죠? 쿼리 스트링이 세팅이 됐는데 여기서 받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올바르게 받기 위해 int 보드 id 이 이름이 중요한 거니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드 아이디를 활용해서 제가 일단 얘를 여기다가 세팅해 줄 거예요. 그럼 이 메서드를 파라미터 추가하는 걸로 수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얘를 또 DAO한테 넘길 겁니다. 얘를 이렇게 넘겨주는 이유는 결국 여기서 조건을 하나 걸어줘야 되니까. 어떤 조건? 왜요? 보드 아이디는 우리가 받아온 보드 아이디 이렇게 이래야 해당 보드 아이디에 일치하는 데이터만 우리한테 넘겨줄 거니까요. 그렇죠? 간단하게 조건절 하나 추가해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이것까지 넣어줘야겠죠? 어디서 보드 아이디를 따질 건지 알려줘야 되니까.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했을 때 새로 고침 해주고 노티스랑 프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노티스를 누르면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애들만 나오는 거고 프리를 누르면 얘만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것까지는 뭐 어려울 게 전혀 없고 아주 간단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자유 게시판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변화가 없죠. 여기가 처리해주기 위해서 결국엔 이 자리에 변수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하기 위해 자, 여기다가 내가 보드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보드 서비스한테 get 보드 by id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넘겨줄 거고요. 자, 그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보드 서비스도 필요할 거고 보드도 필요해요. 제가 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드 서비스를 저는 그냥 아티클 컨트롤러가 쓰려고 해요. 근데 서비스는 분리를 한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을 대충 표현을 해보자면은 멤버 컨트롤러, 멤버 서비스, 멤버 DAO 아티클 컨트롤러,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DAO 근데 보드 서비스를 만들 거야. 그래 놓고 지금 보드 컨트롤러는 따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얘는 왜 안 해요? 지금 상황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이 요청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보드를 그냥 한번 가져오고 끝낼 거거든요. 그럼 얘를 컨트롤러로 분리하면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작업을 위해서 컨트롤러를 한 번 더 갔다 온다? 근데 이렇게 갔다 오는 것조차도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랑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서비스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가 컨트롤러한테 간다? 이거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좀 개념이 올바르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티클 컨트롤러와 멤버 컨트롤러를 잘 보시면은 홈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컨트롤러 3개를 잘 보면 유저 홈 컨트롤러라서 유저의 홈이에요. 맨 뒤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멤버 USR의 멤버죠. 그래서 USR의 멤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티클 또한 마찬가지. USR 아티클이니까 USR의 아티클로 온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각각 요청을 받아들이는 메서드마다 맵핑 주소를 이렇게 다 써주고 있지만 이렇게 공통으로 적용시킬 부분들을 하나를 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뭐 지금 빼도 상관은 없지만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애초에 이런 데다가 하나 달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달아서 USR에 아티클까지 달아 놓으면 해당 클래스 안쪽에서는 매핑 주소가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가고 그 뒤에 메서드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붙는다라는 개념으로 어노테이션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우리가 분리를 이런 식으로 URL 요청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보드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상 보드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 가져오는 거 말고 보드 컨트롤러가 뭐 예를 들어 보드 때문에 게시판 종류 같은 거를 한 페이지를 사용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기능이 딱히 없죠. URL 요청 쪽에 보드가 들어갈 일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우린 컨트롤러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서비스도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하나 가져오고 말 건데 서비스도 그냥 아티클 서비스에다가 만들어서 그냥 아티클 DAO가 한번 보드에 접근해서 갔다 오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 앞으로 이 보드 관련된 기능들이 뭔가가 더 생겨난다면 이제 보드에 관련된 기능들도 분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겠죠. 그런 것 때문에 분리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응집도와 결합도.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응집도와 결합도에 대해서 이거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집도는 높아야 되죠. 결합도는 낮아야 돼요. 결합도는 서로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멤버 컨트롤러, 멤버 서비스, 멤버 DAO 이렇게 쭉 하나의 모듈처럼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아티클스 컨트롤러,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DAO 그다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보드 서비스, 보드 DAO인데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모듈끼리 결합되는 현상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이 하나의 모듈들이 얼마나 끈끈한가라고 하는 녀석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사실 지금 보드 서비스를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접목시킨다라고 하는 건 결합도를 올리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모듈을 지금 갖다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설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분리하는 데에서 이점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지금 당장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얘가 분리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합류되는 게 오히려 효율은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굳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 뭐 특별하게 추가될 건 없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합도가 조금 높아질지언정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일도 해야 된다라는 걸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결합도가 높아지면 안 돼 라고 해서 보드 서비스를 절대로 여기서 쓸 수 없어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결합도가 낮고 응집도가 높은 상황이 바람직하고 좋은 설계인 건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를 좀 어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개발자가 스스로 잘 유도리 있게 컨트롤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보드 타입부터 좀 만들어 줄게요. VO에다가 아티클 하나 복사해서 보드라고 이름 지어주고요. 자, 이 보드에는 이거 빼고 코드, 그 다음에 네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 5가지. 그럼 보드는 완성이 됐고 보드 서비스, 이걸 쓰기 위해선 보드 서비스도 만들어줘야겠죠. 아티클 서비스 그냥 복사해서 보드 서비스 들어왔을 때 이거 바꿔줘야 되고요. 당연히 보드 DAO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드 DAO도 당연히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다 하나 뺄게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나중에 추가로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럼 보드 DAO도 바로 아티클 DAO 복사에다가 보드 DAO 이 녀석 다 제거하겠습니다. 일단은 존재가 있어야 우리가 임포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이제 보드 서비스라고 하는 이 해당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만들어주고요. 얘도 우전성 주입을 하기 위해서 추가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임포트까지.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요.
우리가 리스트 여기 겟보드 바이 아이디를 만들어주면 되고, 자 여기서는 보드 DAO한테 get board by id 이거를 해달라 이렇게 명령을 할 겁니다. 제가 디스를 안 붙이고 있었군요. 여기도 빼죠. 그리고 이 녀석을 만들어서 여기서 날려줘야 되는 쿼리는 그냥 단순하게 select 쿼리 날려주면 되겠죠? 보드를 조회해 올 거니까. 이것도 보면 그냥 여기서부터 쓰고 있었군요. 자, select here from board where id 우리가 받아온 보드 id 이렇게. 그럼 보드 정보를 가져와 줄 거니까 그 정보가 이 자리에 남을 것이고 이거를 모델에 담아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list.jsp에 가서 이 자리에다가 el로 보드 name 같은 거 넣어주면 뭔가 문제가 있군요. 아티클 서비스가 있으너리다. 상황을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널 포인터가 나왔고 여기서 get articles int 얘가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한 게 아니라 지워버렸군요. 이렇게 해야 의존성이 주입되겠죠? 다시 이렇게 보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있는 네임을 가져온 거죠. 프리로 넘어가면 자유가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끔 처리를 하는 건데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이제 주관적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건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그 틀이 잡힐 겁니다. 그 전에는 최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는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주관적인 개념이 생기면 그때는 본인의 의견을 좀 어필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게시판 분리하는 작업은 마무리를 해놓을게요. 1차적으로 이것도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게시판이 분리가 됐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간단한 일인데 제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여기다가 검색 같은 거 만들 거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것처럼 검색 기능 같은 거 만들어 볼 건데 그때 안 했나? 어쨌든 자, 할 건데 요거랑 같은 위상으로 이만큼의 영역에다가 이렇게 영역을 레이아웃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쪽에다가 이 게시판의 총 게시글 수가 몇 개인지 그걸 하나 보여줘 보도록 하죠. 추가적인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어떠한 레이아웃을 하나 잡으면 되고요. 잡힌 레이아웃 안에서 총 몇 개의 게시글이 담겨 있는 건지 개수를 세워서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걸 하시면서 이거 한 번만 같이 고려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그 보드 아이디를 이제 리스트를 가져오는 순간에 보드 아이디를 조건에 넣어서 같이 바라볼 수 있게끔 했어요. 근데 이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0을 넣어요. 그럼 이거 게시판 제대로 안 나오겠죠? 이건 문제가 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까?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간단한 거였으니까 이것도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다가 일단 게시판에 해당하는 그 게시글 개수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공지사항 글 하나 있으니까 총 1개 뿌리로 넘어가면 총 2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해달라는 말이었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레이아웃을 먼저 좀 처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list.jsp에 테이블의 상단에 테이블보다 위쪽에 위치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div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안쪽에 디앱을 하나 더 만들어서 스판도 하나 만들어주고, 사실 이렇게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쓰는 레이아웃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얘가 글씨가 좀 큰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죠. 이렇게 마진 바텀 좀 띄워줬고요. 텍스트 베이스에서 글자 크기 줄인 겁니다. 여기서 라지가 들어가 엑스라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좀 작게, 너무 크면 또 그렇잖아요 얘는. 그렇게 해준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갈 개수 부분을 구해와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아티클 컨트롤러에 가서, 근데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다 주지 맙시다. 여기다 주지 말고 여기다 줍시다.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레이아웃 자체한테 이걸 걸고 싶었던 상황이니까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컨트롤러로 넘어가서 리스트를 불러오는 이 상황일 때, 이때 모델에 데이터를 추가로 담아서 넘겨줘야 되니까 제가 이런 거를 해볼게요. 위치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기다 할까요? 그냥 int articles cnt 정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article 서비스한테 get articles cnt 정도로 이름 지어주면 되겠죠? 이름이야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보드 아이디를 같이 넘길 겁니다. 왜냐면은 게시판 종류에 따라서 개수를 따로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는 셀렉트 쿼리 날릴 건데 그냥 셀렉트 쿼리가 아니라 셀렉트 카운트를 날려야겠죠? 셀렉트 카운트, 개수 쓸 거니까 from article where 보드 아이디는 우리가 넘겨받아온 보드 아이디, 이렇게. 이러면 게시물 아티클 테이블에서 전체 개수를 셀 건데 보드 아이디 가져온 거에 일치하는 게시물 개수만 세줄 거니까 그 결과를 얘가 받아올 것이고, 이걸 모델에 담아서 넘긴다. 그럼 우리 list.jsp에서 여기에 보드 articles cnt 이렇게만 해줘도 지금 당장 개수가 나올 겁니다. 공지사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렇게 기능을 추가해서 전체 글 보기 같은 걸 눌렀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쿼리를 뭐 조건을 넣는다거나 해서 처리해주면 될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이 기능은 만들었으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보드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넘어오지 않았을 때 게시물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여기서 기능을 수정해가지고 수정돼서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굵긴 할 건데 고민만 해보는 거였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리셨어야 되는 상황은 이 녀석에 대한 조건 처리예요. 왜냐면 보드 아이디가 지금 1로 넘어왔거나 2로 넘어왔을 때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이 쿼리를 그냥 날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기가 지금 이 자리에 0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저런 데이터는 없으니까. 그럼 이걸 이제 유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이 녀석에 대한 이 조건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보드 아이디, 우리가 받아온 보드 아이디가 만약에 0과 같지 않을 때 그때만 이 쿼리를 추가해 라고 하면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로 열고 닫고는 해줘야 될 거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얘를 눌러보면, 요청을 또 보내보면 어때요? 게시물은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진짜로 해결이 된 건가요? 이거 해결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 1번이랑 2번밖에 없는데 여기다 이런 거 넣어도 못 가져와요.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나오기는 하지만 0개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이제 조건을 똑같이 처리한다면 개수는 나오겠지만 이런 거 플러스 여기 어떤 게시판인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게시판 번호는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쪽이 맞지만 복합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처리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거 동적 쿼리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거 처리하고 플러스로 우리가 페이지 쪽에 보여질 때에도 if 같은 조건문 같은 걸 열어서 검증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을 통해야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을 모두 다 커버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불필요한 것 같아서 이건 하지 않을 건데 그리고 이런 지금 상황과 맞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조건절을 3개가 쓰여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 똑같이 되어 있긴 하지만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 조건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다면 이 쿼리를 넣을 거고 이렇다면 이 쿼리를 넣을 거고 이렇다면 넣을 건데 이렇지 않아서 얘를 안 넣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작성하면 쿼리가 돌아갈까요? 만약에 이 3개 중에서 얘랑 얘는 참인데 얘가 거짓인 상황 그럼 우리 쿼리에 이거랑 2개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웨어절 2개 들어가는 거 말이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쿼리를 작성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동적 쿼리를 통해서 조건을 걸어서 if 검증을 통해 내가 조건을 걸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을 다중으로 걸어야 될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AND로 가는 거고요. 여기다가 보통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야 특정 상황이 만족할 때 웨어절이 추가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웨어라는 키워드가 중복되는 것 때문에 다중 조건을 못 거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걸면 1은 1, 이건 무조건 참이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참이에요. 그럼 이 녀석이 쿼리가 세팅이 되겠네요. 그러면 1은 1, 참인 애랑 이 조건이 참인 애랑 둘 다 만족을 하는 상황. 그럼 결국 이거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얘도 만약에 참이에요. 그러면 AND가 또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 얘랑 얘를 만족한다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참을 만나지 못해서 이 AND절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 그럼 1은 1이니까 그냥 실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시긴 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건 쿼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거 알려드리려고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동적 쿼리 상황을 만들려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딱히 안 할 겁니다. 그냥 이거 놓고 말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는 가시죠? 그러니까 그 웨어절을 놓을 때 웨어라는 키워드 자체가 여러 번 나오는 거는 쿼리상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적 쿼리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내용도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커밋은 완료가 됐고 이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간단하게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녹화는 멈추고